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선발대가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소속된 제21 항공모함 타격전단 CSG-21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CS-21의 미사일 구축함 중 하나인데요. HMS 디펜더 함이 싱가포르를 통과했다고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IDSS 울리 소우사 연구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사진 석장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지난 22일 벵골만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인도 해군하고 해상 공동훈련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이제 디펜더 함만 우선 싱가포르를 거쳐가지고 곧바로 이 남중국해로 진입을 한 겁니다. 현재 속도라면 이 금주 중에 본체인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이 말라카 협을 통과해 가지고 남중국해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은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한 타입 45형 디펜더함을 포함해 가지고 다이아몬드하고 알리버크급 미 해군 구축함인 설리반, 그리고 HMS 리치몬드, HMS 켄트, 또 네덜란드의 에버센, 이런 해군 호위함 3척, 또 핵추진 잠수함 아트폴 1척하고 영국과 호주의 함대 보급함 각 1척 등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퀸 엘리자베스 하면은 영국의 제617 비행대의 댐퍼스터스 F-35 라이트닝 8대, 그리고 미 해병대 소속의 웨이크 아일랜드 어벤져스 10기 등 모두 18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전 헬기로는 메린 NK2 7대하고 메린 NK4 3대, 그리고 링스 와일드 캣 4대 등 총 14대도 대기 중입니다. 물론 이 영국 항공모함 전단이 미국의 항모전단하고 비교를 하자면 파워면에서는 훨씬 약합니다만은 이 중국의 랴오닝함이라든지 산둥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다양한 합동 군사훈련들을 전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는 20일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가지고 존 캐칠리노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호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 해군 및 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다국적 군사훈련을 필리핀 해역에서 8월에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말이 필리핀 해역이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남중국해에서 대대적인 미 동맹국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과 합류할 미국의 항모전단은 칼 빈슨 항모전단 CBN-70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6월 20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미군의 항공모함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하와이에서 보수와 정비를 마친 칼 빈슨함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칼 빈슨함의 서태평양 지역 배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를 위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미 해군 발표를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칼 빈슨함이 엘리자베스 항모전단과 남중국해에서 8월 중에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국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진입에 더욱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방위군들, 이렇게 모두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주 인근 해역에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훈련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도 참관인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1개 나라가 함께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해상훈련을 감행한 겁니다. 특히 이번 훈련 규모는 지난 2005년 시작 이래 그동안에 8번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군사훈련 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참여 국가도 지난 2019년 훈련에는 8개국이었는데 이번에는 11개 나라 17,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훈련이죠. 이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니케이 아시아는 16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 훈련에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자유대 팀이 미국, 영국, 호주의 해병대들하고 함께 섬 방어 및 상륙 훈련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서 이 훈련이 갖는 의미를 강력하게 시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호주 퀸즐랜드의 해안에서는 군 병력의 상륙 훈련이 실시가 됐고요. ADFC-130 수송기에 의해서 이 전시 물자를 공중 낙하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사상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가 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인 USS 아메리카함을 비롯해 가지고 각국의 구축함들이 함께 작전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지난 14일 아메리카 강수 상륙함에서 F-35B 라이트닝2와 MV-22B 오스프리가 이 착륙을 하면서 훈련하는 장면을 사진 석 장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도 정찰선을 훈련 현장에 보내가지고 훈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호주 방송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전자정찰 감시선이 호주 공해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주 국방부 장관은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앞두고 퀸즐랜드로 향하는 중국의 첨단 정찰선을 호주 방위군 정찰 감시자산이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일반 정보함인 이 테난싱, 우리나라 한자를 그냥 그대로 읽자면 천왕성인데요. 테난싱이 이 토레스 해협을 통해서 호주 동부 해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이전에 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이 호주 동부 해상에서 미국 7함대가 주관하는 퍼시픽 뱅가드 해상 연합 훈련도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같은 4개 나라의 해군의 구축함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훈련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이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응하기 위한 합동 작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이 코드 회원국인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은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9년부터 매년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미군은 이 한국군이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과 함께 훈련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금 보이시죠? 왼쪽부터 우길기를 단 일본의 마키나미함, 그리고 성조기를 단 미국의 라파엘 페르타함, 그리고 태극기를 단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의 왕건함, 또 해군기를 단 호주의 브리스번함 등이 보입니다. 한국의 왕건함은 이 훈련을 마친 후에 또 11개국이 참여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참여를 또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호주 인근 해역에서의 이런 훈련이 이어서 괌과 인근의 티니안 섬 같은 데서는 또 이 전투기 약 35대, 80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퍼시픽 아이언 2021 훈련을 또 8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의하면 이번 훈련에는 미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에서 각각 출격하는 10대의 F-15E 전투기하고 25대의 F-22 전투기, 그리고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전개하는 C-130J 수송기 2대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요 작전 책임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역동적 병력 전개, 이걸 DFE라고 그러는데요. 이 DFE에 따른 병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CNN은 지난 15일 케네스
윌즈바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랩터를 태평양 공군 작전 지역에 함께 배치한 적은 없었다라고 전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군사 전문가인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미국이 이번 훈련에 F-22를 대거 배치한 것은 대만과 남중국의 어떤 태평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즉각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CNN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F-22의 배치는 보통 6대에서 12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미 공군은 현재 중국이 보유한 전체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많은 수의 5세대 전투기를 단기간에 전장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호주 공군 장교 출신인 피터 레이턴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분석가는 CNN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대한 위기나 전쟁이 있을 때 군사 배치 훈련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언제든지 신속하게 제 위치로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미군이 이렇게 무려 25대나 되는 F-22를 집중 투입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 다수의 스텔스 전투기를 분쟁 지역에 전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둔 미국의 미래 전쟁 수행 방식이라는 거죠. 자, 중국을 향한 미 동맹국들의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여기에다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까지 이 남중국해로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함께 해가지고 이제 군사훈련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중국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은 일단 그동안 이 하이난 항구에 정박해 있던 항공모함 산둥호가 하이난섬 남쪽으로 18해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내려와 가지고 훈련을 준비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훈련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들어서 한국군이 미 동맹국들하고 함께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란하이에서는 그러니까 베이징의 핵심부죠. 이 중란하이에서는 한국이 중국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6월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의 군사 전략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중국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군은 오는 8월에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과 칼 빈슨 함의 합동 군사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있죠. 자, 이런 중국의 반응이 앞으로의 한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주목거리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태도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